안녕하십니까. 벌써 6번째 시간이네요. 아주 좋아. 이제 회계 2급 일반 분계 반 이상 온 거야. 이제 조금만 더 가보면 되니까 힘내봅시다. 이번 시간에 수업하는 내용은 계약금과 원천징수라는 건데 약간 생소하죠? 근데 막상 들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따라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번 시간 키포인트 복습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번 강의 키포인트입니다.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과 지급 어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음을 받았다고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 어음도 결론적으로는 외상이다. 저번 시간과 똑같은 키포인트죠. 상거래가 아닌 외상은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차입이란 돈을 빌리는 것이다.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워볼 내용은 계약금인데 이 계약금이란 걸 왜 쓰느냐를 이해해야지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회사가 한 달에 1,000만원씩 매출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회사야. 그 매출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물건이 있어야겠죠. 그럼 이 물건을 사와서 파는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는 이해하지? 그런데 어떤 큰 손이 오신 거야. 1억 원 정도의 물건이 필요한데 팔아줄 수 있냐고. 이건 기회야. 한 번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 근데 우리가 지금 돈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여기서 대출을 받던 해서 상품을 구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은행에 차입하고 다른 회사에서 빌리고 그래가지고 결국 1억 원의 물건을 만들어 놨어. 그런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가지고 물건을 못 사게 된다고 하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회사는 은행에 이자도 못 갚고 그냥 망해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법이 어딨냐고. 아무리 신용도 좋지만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까놓고 말해서 친구끼리 10,000원, 20,000원도 잘 안 갚잖아. 그래서 거래를 할 때 구입하는 쪽에서 미리 돈을 주고 거래가 성사되었을 때 그 금액만큼 빼고 돈을 주는 것을 계약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머릿속에 간단한 그림은 그려졌을 거야. 그러면 문제를 보면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상품 70만원을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상품 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현금 지급하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 매입하기로 계약을 했단 말이야. 상품을 직접적으로 산 게 아니죠. 그쵸? 나중에 상품을 산다라고 말만 해놓고 계약금만 현금으로 준 거란 말이야. 그쵸? 이럴 때는 전체적인 70만원에 대한 분계를 하지 않고 뒤에 있는 계약금에 대한 분계만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현금을 준 건 10%만 준 거니까 그럼 내가 현금으로 준 건 얼마야? 7만원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내가 매입할 때 계약금으로 쓰는 거 요런 거를 선급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선급금, 대변에 현금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2번 이어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위에서 계약한 상품을 인수하고 계약금을 차감한 잔액을 외상으로 하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1번에서 70만원짜리 물건을 사기로 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물건을 70만원짜리를 샀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기초적인 실수가 뭐냐면 70만원짜리 상품을 사기로 했는데 예전에 7만원을 준 게 있는 거야. 그러면 난 그러면은 63만원만 주면 되니까 차변에 상품 63만원 그리고 대변에 외상 매입금 63만원 이렇게 쓰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생각해봐. 지금 상품을 결론적으로 얼마어치를 산 거야? 70만원어치를 산 거잖아. 그럼 차변에 상품 70만원은 무조건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앞으로 갚아야 되는 거는 63만원 밖에 없어. 왜? 저기 위에서 7만원을 미리 줬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구입한 상품은 70만원이다. 근데 이 중에 7만원은 예전에 줬으니까 내가 줘야 될 금액은 63만원만 남아있다. 그래서 선급금 7만원, 외상매입금 63만원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하는 걸 계약금 분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입 시 계약금은 선급금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매입만 할까? 매출할 수도 있잖아. 우리가 물건을 팔 때는 우리가 계약금을 받아야겠죠. 그럴 때 하는 분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품 150만원을 매출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30만원을 자기압수표로 받다. 자기압수표는 현금이라 그랬죠. 기억하죠? 현금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차변의 현금 30만원만 나와야 돼. 왜? 지금 전체적으로 쭉 봤을 때 150만원을 매출하기로 했지만 150만원을 지금 매출한 건 아니죠. 그럼 내가 받은 돈 30만원만 가지고 분계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차변에 현금 30만원. 근데 요번에는 매입시 계약금이 아니고 매출시 계약금이죠. 이럴 때 쓰는 계정 과목은 선수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현금 30만원, 대변에 선수금 30만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4번 문제. 위에서 계약한 상품을 발송하고 계약금 30만원을 차감한 잔액은 보통예금으로 입금되다 라고 했습니다. 150만원짜리를 매출을 했어. 그럼 난 150만원 받아야 되잖아. 근데 이걸 다 못 받아. 왜? 위에서 30만원 미리 받았잖아.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통예금은 얼마야? 120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상품 매출 150만원은 똑같이 나오지만 차변에 선수금 30만원을 지워주고 보통예금 120만원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선수금 분계까지 완성이 되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매입 시 계약금은 선급금, 그리고 매출 시 계약금은 선수금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원천징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생소하죠? 원천징수란 걸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원천징수를 설명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요. 강의를 듣는 친구들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해본 사람도 있고 안 해본 사람도 있을 텐데, 해본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100만원을 벌었다 라고 하면 한 85만원 정도를 받거나 했을 거예요. 이거 왜 그래? 이게 국가에서 세금을 떼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 돈을 받는 사람이 원래 내야 될 세금을 돈 주는 사람이 국가를 대신해서 징수를 하는 행위를 말해요. 아니 그냥 나보고 내라고 하면 되지 뭐 이렇게 귀찮게 해. 그치? 잘 봐봐요. 내 월급이 200만원이야. 그래서 세금으로 30만원을 내야 돼. 근데 회사에서 나한테 200만원을 주면서 이러는 거야. 이 금액 중에 30만원은 세금이니까 꼭 납부하세요. 여기까지 들으면 당연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죠? 당연하지. 이거 안 내면 범죄인데. 그럼 조금 현실성 있게 생각을 해보자고. 자, 월급날은 10일이야. 그리고 오늘은 5일입니다. 나한테 남은 돈은 32만원이 남아있고요. 근데 나는 밥도 먹어야 되고 출근도 해야 된다 이거야. 자, 한번 보자고. 나는 세금을 내야 되는 성실 시민이니까 뭐 밥쯤이야 뭐 5일 안 먹을 수 있지. 회사까지 2시간 걸어가면 되는데 뭐 2시간 일찍 출발하지 뭐 이럴까? 아니면은 세금 내야 되지만 일단 급하니까 월급 들어오면 그때 내야지 이럴까? 뭐 대부분 후자일걸? 이렇게 세금을 개개인에게 납부하라고 하면 세금의 탈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한다 이 말이야. 좀 이해가 되나? 국가 입장에서도 개개인을 전부 다 통제하는 것보다 회사 하나를 통제하는 게 더 쉽기도 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떼간 거를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말로만 하면 어려운 거 이제 뭐 국룰이잖아. 그쵸? 문제를 보면서 진행해보자고. 5번 문제와 6번 문제가 있어요. 5번 문제를 봤을 때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별표 연능 쳐봐봐. 우리가 급여로 200만원을 받았는데 세금으로 총 20만원을 가져갔어. 여기서 하는 실수가 뭐냐면 그럼 나는 월급으로 180만원 받았으니까 급여는 180이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게 아니란 거지. 일단 내가 받은 월급은 200만원이야. 이 중에 내가 내야 될 세금을 회사에서 떼고 준 거잖아. 그럼 내가 실제로 발생한 급여는 얼마로 써야 돼? 200으로 써야지. 그 중에 세금으로 뗀 부분을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나면 나머지 18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는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월급을 주는 회사의 입장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는 거지. 그걸 생각하고 5번 문제를 볼게요. 종업원 급여 200만원이 발생을 했는데 그 중에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런 것들을 떼고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라고 나오죠. 그러면 내가 발생한 급여는 얼마야? 200만원이 되겠죠. 그 중에서 세금으로 20만원을 떼고 나니까 내가 받은 현금은 180만원이다. 그러면 이렇게 뗀 세금은 계정과목 뭐라고 해? 예수금이라고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떼놓은 세금 회사에서 꿀꺽하면 되는 거야? 아니지. 이거 대신 맡아놓은 세금일 뿐이잖아.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국가에다가 납부를 해야지. 그게 6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했던 소득세 20만원을 세무서에게 납부한다. 지금 대변에 모아놨던 예수금 있죠? 이거를 차변으로 보내서 없애주는 겁니다. 왜? 납부를 했으니까. 차변에 예수금 20. 요걸 뭐로 납부했어? 현금으로 납부했다. 대변에 현금 20. 요런 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요 문제는 이제 가끔 나오는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월급 하면은 급여로 회계 처리를 해요. 근데 여기에 지금 키포인트가 뭐냐면 일용직 근로자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회사 직원한테 월급을 줄 때는 급여로 회계 처리를 하는데 일용직 근로자에게 월급을 준다 이럴 때는 잡급이라고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잡급 43만원, 대변에 현금 43만원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오늘 배운 선급금과 선수금 그리고 예수금에 대한 회계 처리가 끝나게 됩니다. 이번 강의 키포인트 간단하게 짚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키포인트입니다. 매입 시의 계약금은 선급금으로, 매출 시 계약금은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떼고 주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하고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일용직 근로자의 월급은 잡급으로 회계 처리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소모품과 보증금 그리고 사업과 관련 없는 회계 처리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